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착수할 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34조 4천억 원으로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스키 업체들이 매출 회복을 위해 신제품 출시와 가격 인하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험료를 기존 상품의 30% 수준으로 낮춘 실손 의료보험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에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또다시 6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에 증권부 지민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일 전날보다 9.84포인트 오른 1935.8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유럽 증시는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채무 협상 타결 가능성 소식에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이날 밤 예정돼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긴급회의에서 그리스 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리스 우려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자 상승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075억 원, 기관이 64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1,4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섬유의복, 은행 등이 오른 반면 전기전자, 화학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네이버,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8.46포인트 상승한 601.4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8원 오른 1,09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올해 첫 상장 기업이었던 포시에스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네, 올해 첫 기업 공개를 진행한 포시에스가 상장 첫날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시에스는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시초가인 15,500원 대비 500원 오른 16,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초가는 최종 공모가인 9,100원보다 70% 높게 형성됐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17,7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시에스는 웹과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기업용 전자문서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로 자체 개발한 오즈 리포트와 오즈 이폼 등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포시에스의 매출액은 128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41억 5천만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포시에스는 공모주 청약에서 116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올해 투자 규모가 34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에서도 투자 기업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민관이 손잡고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제조업체의 설비 투자 규모가 약 3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와 함께 인수합병 비핵심 부문 이전 등 사업 재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삼성 한화의 빅딜과 같은 초대형 M&A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투자 간담회에서 집계된 28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중 작년 하반기에 착수됐거나 유지보수 투자로 전환된 것을 제외한 22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착수됩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15조 6천억 원 규모의 평택반도체 신규 라인 건설 투자와 디스플레이 업체의 대규모 생산 라인 증설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부가 투자애로 해소 차원에서 발굴한 10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지난달 1월 신규 조사를 통해 발굴된 1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됩니다. S-오일은 8조 원을 들여 울산 공장 신증설 사업을 올해 초 착수할 예정이고 GS 칼텍스 등은 2조 7천억 원 규모의 여수 산단 공장을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 친환경 공장 증축을, 현대차는 엔진 공장 라인 증설을 각각 올해 중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투자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노력에 대해 4년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가칭 사업 재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들은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등 7조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총 23건에 대해 산업은행에 투융자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코십 파이낸싱 펀드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등입니다. 산업은행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실제 투융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경련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지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위스키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업체들이 매출 회복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위스키 업계의 분주한 움직임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을 판매하고 있는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코리아가 오늘 선보인 위스키 그란츠 2종입니다. 그란츠는 이 회사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블렌디드 위스키로 글로벌 시장 판매 3위를 기록 중입니다. 기존 경쟁 제품에 비해 몰트 원액 비율을 높였지만 가격은 낮췄습니다.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는 싱글 몰트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의 97%를 장악하고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스키 회사들이 좀 많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 스카치 위스키인 그란츠를 출시함으로써 많은 자극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스키 업계가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 카드를 꺼내들고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돼 값비싼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고 있는 데다 칵테일 맥주 등 저도주 열풍에 가볍게 즐기는 음주 문화가 확산되면서 위스키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위스키 판매량은 178만 5,084상자로 지난 2013년 188만 7,370상자보다 5.4%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가격이나 리미티드 에디션 등 각양각색의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신제품 출시 포문을 연 곳은 윈저, 조니워커 등을 판매하는 디아지오 코리아였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11월 헤이그 클럽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발렌타인으로 유명한 페르노리카 코리아 역시 올해 100% 보리원액으로 만든 싱글 몰트 위스키 더 글렌리벳의 신제품을 지난 1월 새로 선보이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 글렌리백 페골스 브릿지는 위스키 애호가들을 겨냥해 200병 한정으로 국내에서만 독점 판매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위스키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홈바와 칵테일 보급 등에도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의 산파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매출 회복을 위해 국내 위스키 업체들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규 시장 진입과 신제품 출시로 불황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강세 영향을 받은 데다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관련 제품의 수출가 급락이 겹쳤기 때문으로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원화 기준 수출 물가 지수가 82.71로 전월보다 4.2% 하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출업체가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손에 쥐는 한국 돈이 한 달 사이 4.2%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채산성이 나빠진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5%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의 수출 물가 지수는 1987년 1월 82.17을 기록한 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수 하락은 원달러 평균 환율이 작년 12월 달러당 1,104원 33전에서 올해 1월 1,088원 86전으로 1.4% 떨어진 데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의 수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수 한은물가통계팀 과장은 1987년의 환율은 820원대이지만 현재의 수출 물가가 그때처럼 낮은 이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쟁력이 제고된 IT 제품의 단가 하락이 꾸준히 진행된 영향도 있다며 최근에는 원재료 수입가도 떨어지는 만큼 수출 가격 하락을 그대로 채산성 악화폭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RI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30% 수준으로 낮춘 실손 의료보험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또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실손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료가 기존의 30%에서 50% 수준인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MRI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런 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실손 의료보험 상품은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보장 내역을 가진 실손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40세 남자의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2,000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보험료는 11,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번에는 해외 경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제부 유병훈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지요. 네, 지난해 인도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도 통계청은 지난해 자국의 GDP 성장률이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같은 해 중국 성장률과 같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본다면 인도는 7.5%의 성장률을 기록해 7.3%에 그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향후 2년 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던 지난달 세계은행의 기대를 조기에 달성한 셈이 됐습니다. 최근 IMF도 내년 인도의 성장률이 6.5%를 기록해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 통계청은 중국과의 비교에 대해 중국 경제는 인도보다 몇 배 이상 크다며 우리는 미인 선발 대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는 주저하는 코끼리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이번에 갑자기 인도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이달 초 공개한 새로운 GDP 집계 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인도 당국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요소 비용 대신 시장 가격으로 GDP 산출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GDP 산정의 기준 시점도 2004년에서 2011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뀐 새 집계 방식에 따르면 4.7%를 기록했던 2013년도의 성장률은 6.9%로 2.2%포인트나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런 측정 방식 문제와는 별개로 지난해 5월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체제의 친시장, 친기업 정책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 인도 회사들은 지난해 4분기 약 7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4년 새 최고 수준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인도 금융시장에 올해 들어서만 7조 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모디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최근 침체기에 접어든 중국 경제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통계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상승률이 0.8%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시장 전망치와 전월 상승률 모두를 밑돈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돌발 인하한 데 이어 지난주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며 경기 부양에 나선 적이 있는데요. 이번 물가지표는 이러한 조치들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디플레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추가 통화 완화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빨리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유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세계 증권시장 최초로 종가 기준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 주식은 장중 한때 122달러 15센트에 거래됐으며 하루 전 종가보다 1.92% 높은 122달러 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사의 시가총액은 7,10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781조 8,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가 넘은 것은 세계 증권시장 사상 최초입니다. 애플사의 주가는 오늘 미국의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승객들이 기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뉴스와 애플페이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실시된다는 관측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캘리포니아 북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호재였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내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그리스와 EU 채권단의 긴급회의를 목전에 두고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어젯밤 의회 연설에서 그리스가 독일의 압박에도 구제금융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독일 재무장관인 쇼이블레가 얼마나 요구를 하든 우리는 구제금융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구제금융과 억압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1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 현지 언론은 그리스가 이 회의에서 기존 구제금융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가교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는 28일 끝나는 구제금융을 연장해 EU의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지원금 72억 유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구제금융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가 현 구제금융 조건 하에서 마지막 분할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다 끝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국가들이 소득 불균형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소득 불균형 해소 노력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또 선언문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 성장이 둔화하면서 수요가 계속 약화하고 있어서 고용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며 소득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을 통해 포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공동선언에 소득 불균형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기는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부터 정상 간 정책 조율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G20 재무장관 회의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G20이 성장 촉진만이 아닌 소득 불균형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친성장 정책이 불균형 심화라는 역효과를 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하루 새 날씨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포근했지만 미세먼지와 안개가 말썽이었죠. 미세먼지는 오늘 저녁 중부지방부터 점차 빠져나가면서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안개는 없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 1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모레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몰고 나가면서 내일은 대기질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바람도 강해서 특히나 불이 번지기 쉬운 상황이니까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모습이고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찬 공기가 밀려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고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대전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불 조심하시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광주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대구 0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선 비나 눈이 내리겠고 물결도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